다이어 방관자 수비 2실점 빌미 제공. 아스날 수비 다이어보다 더 심각했다. 아스날 원정에서 좋은 결과 얻어낸 미넨 vs 아스날. 김민재 벤치. 바이에른 뮌헨은 10일 한국 시간 오전 4시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날과의 2023-2024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8강 1차전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원정팀 뮌헨은 해리 케인, 세르주 그나브리, 자말 무시알라, 리로이 자넬, 콜라트 라이머, 레온 고레츠카, 알폰소 데이비스, 마테이스 더리우트, 다이어, 요주아 키미히,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를 선발 출격시켰다. 벤치에서 출격 대기한 김민재는 끝내 출전이 불발됐다. 그 대신 다이어와 더 리우트가 뮌헨 센터백 조합을 이뤄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날 아스날은 이른 시간 선제골을 장렬했다. 전반 11분 사카가 뮌헨의 왼쪽 수비진을 완전히 허문 뒤 박스 모서리 근처로 공을 몰고 들어갔다. 이후 뮌헨 센터백 다이어를 앞에 두고 왼발 인사이드 슈팅을 날려 골망을 갈랐다. 독일 언론은 왜 이럴까? 김민재가 못하면 비난, 다이어가 못하면 감싸기. 뮌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동점골로 응수했다. 전반 17분 상대의 수비 미스를 틈타 그나브리가 수적 우위소.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려 동점골을 만들었다.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는 슈팅을 때려 귀중한 득점에 성공했다. 역전골까지 터졌다. 전반 31분 뮌헨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살리바가 박스 안 좁은 공간을 개인기로 돌파하던 자네에게 발을 걸었다. 자네는 넘어졌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찍었다. 키커로 케인이 나서 성공시켰다. 후반 30분 아스날이 기어코 동점골을 넣었다. 먼저 패스플레이로 아스날이 뮌헨 수비진을 농락했다. 제주스의 공이 컸다. 더 리우트가 발을 쭉 뻗으면서 박스 안에서 위협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있던 그에게 다가갔지만 제주스는 공을 빼앗기지 않았다. 볼은 교체 레안드로 트로사르에게 흘렀고 홀로 자유롭게 있던 트로사르는 왼쪽 골문 안쪽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스코어는 2-2. 선제골 장면부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다이어는 선발 출격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낮은 평점 6.3을 받았다. 또 뮌헨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 수비진 4명만 6점대 평점을 받았다. 다른 필드 플레이어는 7점대. 아스날의 공격이 기회를 낭비해서 다행이지 수비진 전체적으로 문제가 컸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진에도 독일 언론은 다이어 지키기에 나섰다. 여러모로 김민재를 향한 혹평과 대조되는 부분. 김민재가 지난 하이덴하임전 2-3패에서 부진하자 독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TZ는 김민재는 최근 투엘 감독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지만 하이덴하임전서 기회를 받았다. 그러나 실점 장면서 김민재의 표정서 보이듯 너무 최악의 모습만 보여줬다 라고 지적했다. 꾸준하게 김민재를 비판하고 있는 독일 키커는 김민재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면서 오랜만에 기회를 준 투엘 감독을 크게 실망시켰다. 솔직히 이제는 자신감 부족인지 필요한 능력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독일 언론은 왜 이럴까? 김민재가 못하면 비난, 다이어가 못하면 감싸기. 키커는 우파메카노의 실수도 실수지만 김민재의 위치 선정도 문제다. 수비 위주의 세리에 A에서는 최고의 수비수였지만 뮌헨에서는 불안하다. 솔직히 제대로 수비하는 모습을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다. 이제 그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스날전이 끝나고 TZ는 경기 후 다이어를 호평했다. 매체는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 공을 만질 때마다 가차없는 야유를 받았지만 다이어는 어떤 약점도 보이지 않았다. 차분한 모습으로 중앙 수비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라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른 매체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스포르트일은 다이어는 전 토트넘 선수로서 아스날 팬들의 야유를 견뎌야 했다. 경합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잘했다. 라거나 여기에 SPOX는 다이어는 아스날 팬들이
넌 쓰레기야 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잘 뛰었다. 잘못된 패스를 했지만 나쁜 경기를 하지 않았다. 롱볼도 좋았다. 공을 잘 다루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 옹호했다. 독일 언론은 왜 이럴까? 김민재가 못하면 비난, 다이어가 못하면 감싸기. 스탯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들. 통계 사이트 폼몹에 따르면 다이어는 풀타임 출전에 패스 성공률 77%, 61분의 47. 기회 창출 0회, 볼 터치 69회, 긴 패스 성공률 43%, 14분의 6. 태클 시도 0회, 걷어내기 5회, 헤더 클리어 2회, 수비적 행동 5회를 기록했다. 패스 성공률마저 낮지만 이를 억지로 옹호하는 것. 여러모로 김민재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이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다이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싸는 상황. 실제로 다이어가 출전한 도르트문트전에서 부진하고도 감싸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다른 잣대의 기준을 들이미는 독일 언론으로 인해 김민재의 근심만 커지게 됐다. 2. 김민재 제끼고 목소리 커졌네. 다이어. 자기 버린 포스테코글루의 앙심. 전술훈련 없어. 콘테가 최고.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10일 한국 시각 다이어가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조제. 무리뉴 감독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글루는 전술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다이어는 2014년 토트넘에 입단했다. 올해 1월 바이에른으로 이적했다. 다이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 산투, 콘테, 포체티노 등 여러 감독을 거쳤다. 다이어는 무리뉴와 콘테 시절에 전성기를 구가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부임한 포스테코글루는 다이어를 아예 쓰지 않았다. 인디펜던트는 토트넘에서 거의 10년 동안 5명이 감독 밑에서 활약한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출전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자 바이에른으로 떠났다고 설명했다. 다이어는 경기에 전혀 나서지 못했던 점을 제외하면 즐거운 시간이었다.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인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훈련은 그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 회상했다. 인디펜던트는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365경기에 출전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의 훈련 방식이 이전 감독들과 크게 다르며 자신은 콘테 감독 밑에서 가장 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이어는 콘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배었을 것이다. 콘테는 내가 최고의 축구를 했던 감독이다. 인간적으로도 정말 좋았다. 정직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고 추억했다. 이어서 콘테와 가진 미팅은 정말 놀라웠다. 그가 보여준 강렬함은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고 말했다. 자신을 토트넘으로 데리고 온 포체티노에 대한 추억도 잊지 않았다. 다이어는 포체티노는 어린 선수였던 우리들에게 기본기를 환상적으로 가르쳐줬다. 디테일에 대한 그의 관심은 놀라웠다. 몸과 다리를 움직이는 방식 등 경기장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배웠다. 고 떠올렸다. 다이어는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 복을 받았다고 감사해했다. 다이어는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포체티노는 어린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감독 덕분이었다. 고 돌아봤다. 다이어는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내가 인내했다는 것이다. 매일 열심히 훈련했다. 가능한 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순전히 맹목적인 믿음 때문이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았다. 1월에는 어디로 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고 돌아봤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항상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다. 다이어는 그리고 나는 갑자기 여기에 있다. 6개월 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뻤다.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나는 바로 뛸 준비가 돼 있었다. 고 덧붙였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에게 밀렸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감독을 찾아가 따져 묻지도 않았다. 다이어는 내 경력 중 가장 힘든 6개월이었다.
나는 새 감독을 이해했다. 클럽과 감독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길 원했다. 나는 이를 개인적인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결코 감독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무의미하다. 대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고 회상했다. 다이언은 바이에른 나커룸은 나를 엄청 반겨줬다. 세르지 그나브리, 마누엘 노이어, 조슈아 키미히가 특히 도움이 됐다. 토마스 밀러는 정말 재미있고 카리스마 넘친다. 그들이 내 동료가 돼서 정말 좋다. 그런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 매일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는다. 나처럼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가 그것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환상적이다. 라고 감탄했다. 3. 첫 터치 안 좋았는데 그냥 슈팅했다. 맨시티 환상 데뷔골 터트린 그바르디올이 밝힌 득점 뒷이야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빅매치에서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데뷔골을 터트린 요슈코 그바르디올, 22, 이 소감을 전했다. 맨시티는 10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23-24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3에서 3무승부를 기록했다. 맨시티는 전반 2분 만에 앞서 나갔다.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었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기습적으로 직접 골문을 노렸다. 루닌 골키퍼가 반응했지만 손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되며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역전을 내줬다. 전반 12분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의 중거리 슈팅이 후뱅 디아스의 몸에 맞고 굴절되며 자책골로 기록됐다. 이후 2분 뒤인 전반 14분 역습 상황을 내준 맨시티는 호드리구의 역전골까지 실점하며 1에서 2로 끌려갔다. 후반 중반 맨시티가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21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필포든이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뚫어내며 동점을 만들었고 5분 뒤인 후반 26분 센터백 그바르디올이 오른발 가마찬 슈팅으로 다시 역전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후반 34분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오른발 발리슛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는 다시 동점이 됐고 결국 그대로 종료되며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이날 그바르디올은 환상적인 득점을 터뜨렸다. 센터백이지만 순간적인 공격. 가담에 이어 자신의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득점을 만들면서 결정적인 순간 활약을 펼쳤다. 이 득점은 맨시티에서 기록한 첫 득점이기도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RB 라이프치히, 독일을 떠나 맨시티에 합류한 그바르디올은 맨시티의 미래를 책임질 센터백으로 꼽히면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바르디올은 경기 후 자신의 데뷔골에 대해 시티에서 첫 득점을 기록하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 특히나 상대가 대단한 팀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당시 득점 상황에 대해선 내 첫 터치는 분명 좋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차고 보자라고 생각했다. 대단한 경기였다. 베르나베우에서 치른 첫 경기였다.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다. 우리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홈에서 치르는 경기를 기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난 라이프치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했고 이 팀은 매우 다른 팀이다. 난 경기를 즐겼고 우리는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보여주는 퀄리티다. 일단 토요일에 루턴과의 경기가 있으니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금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다가오는 주말 강등권에 있는 루턴타운을 상대한 뒤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4강 진출에 나선다.